여러분들은 광속 불변의 원리를 들어보았는가? 들어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광속 불변의 원리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관찰자가 빛의 속력을 측정해도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빛의 속력과 비슷한 속력으로 달려가며 빛의 속력을 측정했을 때나 정지한 상태에서 빛의 속력을 측정했을 때 두 값은 초속 299,792.458km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는 괴리감이 있다. 일반적인 상대 속도의 경험은 이러하다. 달리는 두 차가 있을 때 두 차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한 차의 속력이 시속 60km이면 앞차도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두 차를 관찰하는 우리가 두 차의 속도와 같고 주변에 있는 배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두 차는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혹은 뒷차를 탄 것이 우리라면 앞차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앞차라면 뒷차는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의 차가 시속 60km로 달리고 있고 앞차가 시속 70km로 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앞차를 보게 되면 시속 10km로 보일 것이다. 당연히 두 차 사이의 간격은 시속 10km로 멀어지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겪어왔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차의 속력은 우리 또는 움직이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와 바깥에 멈춰있는 사람인 정지한 관찰자가 보았을 때 다른 속력을 갖는다. 즉, 움직이는 관찰자와 정지한 관찰자가 보는 앞차의 속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개념은 상대 속도에 관한 개념이고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이다. 하지만 빛을 보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의 상태가 정지에 있든 속력이 초속 1m이든 1000m이든 299,792.457km이든 빛은 여전히 299,792.458km로 보인다. 신기하면서도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아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느낄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납득해야만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는 실험적인 방법과 이론적인 방법이 있다. 이론적인 방법은 수식이 많이 들어가고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어 보겠다. 광속 불변의 원리를 지지하는 여러 실험이 있다. 그중 마이컬슨 몰리 간섭계와 드시터 쌍성계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먼저 1887년에 마이컬슨과 몰리는 마이컬슨 몰리 간섭계를 이용하여 광속 불변의 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를 밝혀냈다. 당시의 빛은 파도나 소리처럼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파동은 만났을 때 간섭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이는 것과 같이 두 빛이 만나는 것을 초록색 파형과 빨간색 파형으로 표현해 보겠다. 시간이 흘러 두 빛이 만나게 되는데 두 파형의 모양이 같을 때에는 더해져서 보강 간섭을 하게 되고 모양이 정반대가 될 때에는 서로 상쇄 간섭을 하게 된다. 두 빛은 지나가며 파형의 모양이 같을 때와 정반대가 될 때를 반복하며 지나가기 때문에 아래 보라색 파형과 같은 간섭 파형을 만든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파동의 간섭이라는 성질을 활용한 실험이기 때문에 파동의 간섭을 이해해두면 큰 도움이 된다.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는 빛은 매질이 필요할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파동의 예시로는 파도와 소리가 있다. 물을 매질로 진행해 나가는 파도나 공기를 매질로 진행해 나가는 소리와 같이 빛은 밝혀지지 않은 어떤 매질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래서 이러한 매질을 에테르라 칭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에테르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빛이 매질에 의해 전달되는 파동이라면 파도나 소리처럼 상대 속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매질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 파동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에테르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빛이 진행해 나갈 때의 속력과 에테르가 흐르지 않는 방향으로 빛이 진행해 나갈 때의 속력은 확실히
다를 것이다. 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컬슨과 몰리는 간섭계를 고안해내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조는 이러하다. 무게가 있는 수조에 수은으로 채우고 그 위에 대리석을 깔아 진동을 최소화해준다. 램프나 레이저와 같은 광원과 거울 2개, 간섭무늬 검출기를 동서남북으로 설치하고 중앙에 반투명 거울을 둔다. 광원에서 나온 빛은 반투명 거울에 의해 일부는 반사되어 오른쪽 거울로 향하고 일부는 투과하여 위쪽 거울로 향한다. 반사된 빛은 다시 반투명 거울로 돌아와 검출기로 들어간다. 이때 광원에서부터 검출기까지의 경로의 길이는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파형은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이것을 결맞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결맞은 빛이 나란히 만나게 되면 어느 위치, 어느 시간에서나 보강 간섭을 한다. 이제 마이컬슨 몰리 간섭계가 어떻게 에테르의 존재를 밝혀내는지 보자. 만약 지구 주변에 존재하는 에테르가 간섭계를 기준으로 완전히 정지해 있다면 에테르의 흐름은 없을 것이다. 광원에서 나와 갈라진 두 빛의 속력은 동일하며 검출기로 들어가는 두 빛은 완벽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때 검출기에서 나타나는 무늬는 이와 같이 원반형 모양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반형 모양을 에어리 디스크라고 한다. 그러나 에테르는 지구의 한 지역을 기준으로 완벽히 정지해 있을 수는 없다. 지구는 자전할 뿐더러 태양계 내에서 공전도 하고 있다. 심지어 태양계는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에테르는 상대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움직임이 어떨지는 몰라도 마이컬슨 몰리 간섭계 내에 있는 각각의 빛의 경로에 대해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극단적으로 에테르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는 분명히 각 경로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달라진다. 그리고 검출기로 들어가는 파동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검출기에서 나타나는 무늬 또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이컬슨 몰리 간섭계는 검출기에서 나타나는 무늬를 보고 미세한 파형의 변화도 감지해낼 수 있는 실험 장치이다. 에테르를 찾고자 여러 방향으로 간섭계를 배치하여 실험해 보았지만 검출기의 무늬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에테르에 대한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마이컬슨과 몰리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 역시 에테르를 찾는데 실패하였다. 하지만 실패한 이 연구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 빛은 매질 없이 빈 공간에서 진행해 나아갈 수 있으며 상대 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의 근간이 되는 광속 불변의 원리를 뒷받침한다. 광속 불변의 원리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실험을 소개하겠다. 1913년 드시터는 빛은 광원의 속력에 영향을 받아 광속도 변할 수 있다는 리츠 이론에 맞서고자 쌍성계 실험을 제안하였다. 쌍성계는 두 개의 별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공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빛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포를 별로 생각하고 대포에서 나오는 포탄을 별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해보자. 시속 20km로 달리는 대포에서 대포를 기준으로 시속 30km로 포탄을 발사한다. 이때 포탄의 속력은 발사된 속력 시속 30km에 달리고 있는 대포의 속력 시속 20km가 더해져 시속 50km가 된다. 이 속력은 지상에서 관측한 속력이다. 대포를 따라 움직이면서 대포의 속력을 보면 시속 30km이고 땅에서 멈춘 채 본다면 시속 50km가 된다. 반대로 시속 30km로 달리는 대포에서 달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시속 30km로 포탄을 쏜다. 이때 우리가 보기에 포탄의 속력은 시속 30km 빼기 시속 30km이기 때문에 0km로 정지한다. 이것이 관찰자에 따른 상대 속도의 개념이다. 다시 쌍성계로 돌아가보자. 보이는 두 별은 질량과 크기가 비슷하여 중심을 두고 공전하고 있다. 두 별이 공전하면서 빛을 방출하고 방출된 빛은 멀리 떨어진 지구에 도착한다. 그래서 다시 쌍성계를 두 개의 대포로 생각하고 대포에서 매 시간 일정한 속력으로 발사되는 포탄은 빛으로 생각하겠다. 이 포탄은 오로지 지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크린으로만 향하도록 설정하겠다.
앞에서 운동하는 대포에서 발사된 포탄의 속력이 변하는 것처럼 공전하는 대포 위에서 발사되는 포탄의 속력은 변한다. 위에서 바라본 대포의 모습이다. 공전함에 따라 스크린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생긴다. 각 대포의 속도를 파란색 화살표로 표현하겠다. 그리고 대포를 기준점으로 포탄의 속도는 주황색 화살표로 표현하겠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포탄의 속도는 화살표를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대포가 스크린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의 포탄의 속력은 느리고 스크린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경우의 포탄의 속력은 빠르다. 즉, 공전하는 대포에서 발사되는 포탄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유이다. 이 경우는 포탄의 속력이 대포의 속력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쌍성계로 치면 별에서 나온 빛의 속력이 별의 공전 속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상대 속도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포탄을 거의 연속적으로 쏘면 이러한 모습이다. 쌍성계의 공전 속력을 바꾸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자. 먼저 빛의 속력의 2%의 속력으로 공전하는 경우를 보자. 두 별로부터 나온 빛은 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측할 수가 있다. 지구에서 분해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한다면 쌍성은 이처럼 보인다. 이는 별의 겉보기 운동이라 부르며 별이 남긴 자국으로 별 자국이라 부르겠다. 쌍성계의 관측은 주기성을 가지며 두 별이 겹쳐졌다 나눠졌다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겹쳐지는 경우에는 밝기가 별 하나의 밝기와 거의 동일하고 나눠져서 두 개로 보이는 경우에는 밝기가 두 배가 된다. 이를 시간에 따른 밝기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밝은 상태에 있다가 겹쳐지는 순간 조금 어두워지고 다시 두 별이 나누어지면서 밝아지기를 반복한다. 이제 쌍성계의 공전 속력을 빛의 속력의 52% 정도로 높여보자. 두 별의 공전 속력이 방출되는 빛의 속력에 눈에 띄게 영향을 줄 정도로 빠르다. 그래서 별이 지구로 다가갈 때 방출한 빛은 굉장히 빠르고 후퇴할 때 방출한 빛은 굉장히 느리다. 지구에서 관측한 별 자국은 기이한 움직임을 보인다. 마치 별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기를 반복하고 두 개가 아닌 그 이상인 3, 4개의 별로 보이기도 한다. 시간에 따른 별의 세기 그래프 역시 세기가 최대 4가 되었다가 잠시 3에 머물다 2로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쌍성계의 공전 속력이 빨라지면서 세기가 2배나 커졌다. 그리고 1차원인 별자국을 2차원 공전 궤도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빛이 상대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되면 겉보기에 기이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현재의 가정은 빛보다 빠른 속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속력에 한계가 없다. 그래서 빛보다 빨리 공전하는 쌍성계가 관측에 어떤 결과를 주는지 살펴보자. 쌍성계의 공전 속력을 빛의 속력보다 31% 정도 더 높여보겠다. 지금 보이는 빛들은 가능한 한 지구로 향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다. 빛보다 빠르게 공전하는 쌍성계에서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빛이 지구로 향하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옆이나 뒤로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실제 관측된 쌍성계인 WD J0651-2844를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이 쌍성계는 두 개의 백색 외성으로 이루어진 쌍성계이다. 쌍둥이 자리에 위치하고 빛의 속력으로 3200년 동안 이동해야 할 거리인 3200광년 떨어져 있다. 이 쌍성계는 공전 주기가 13분 정도이며 빠른 별의 속력은 초속 617km이다. 이는 빛의 속력의 0.2% 정도이다. 별자국은 단순히 두 별이 겹쳐지고 분리되고를 반복한다. 앞서 다뤘던 경우들과 다른 점은 두 별의 크기와 밝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시간에 따른 별의 밝기 그래프를 그리면 나뉘어져 있을 때에는 최대 밝기가 되고 작은 별이 큰 별 앞을 지나갈 때에 가장 어두워지며 큰 별이 작은 별을 가릴 때에는 덜 어두워진다. 공전하면서 이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쌍성계의 밝기 그래프는 실제 관측 데이터와 유사하다.
여태 살펴보았던 예시는 모두 상대 속도의 영향을 받아 빛의 속력이 변할 수 있는 리치의 이론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반면에 드시터는 광속 불변을 주장하며 앞에서 봐왔던 쌍성계의 움직임은 관측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부터는 두 주장의 차이를 보고자 광속이 변하는 경우와 불변하는 경우를 동시에 시뮬레이션 해보겠다. 먼저 백색 외성 쌍성계를 비교해 보겠다.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각 주장에 대한 이론으로 시간에 따른 밝기를 예측하고 관측되는 세기와 비교해보면 된다. 1977년 케네스 브리어는 실제 별에서 나오는 엑스레이 펄스를 관측한 결과가 리치의 이론과 드시터의 이론 중 어느 것이 더욱 합리적인지 정리해 두었다. 보이는 K값이 존재하는데 이 K값이 0이 되면 광속 불변을 주장하는 드시터의 이론이 맞는 것이고 K값이 1이 되면 광속은 변할 수 있다는 리치의 이론이 맞는 것이다.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K값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광속은 불변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광속 불변에 대한 드시터의 쌍성계 실험이 리치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백색 외성 쌍성계는 공전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지만 공전 속력이 빠른 경우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공전 속력이 빛의 속력의 52% 정도일 때 광속이 변하는 경우와 불변하는 경우이다. 별자국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광속이 변하는 경우는 별이 2개에서 4개로 보이며 밝기도 굉장히 밝아진다. 광속 불변의 경우에는 쌍성계의 속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별이 겹쳐질 때와 분리될 때 오로지 2가지 경우로 나뉜다. 이처럼 쌍성계가 매우 빠른 속력으로 돌고 있는 경우에는 별의 밝기 차이가 뚜렷해서 엄밀한 분석 없이도 관측만 제대로 한다면 어느 주장이 맞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빨리 공전하고 있는 쌍성계를 찾을 수 있냐는 것이다.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광속의 1%의 속력으로 공전하는 쌍성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혹시나 빠르게 공전하는 쌍성계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드시터의 쌍성계 실험을 통해 광속은 광원의 속력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영상에서 마이컬슨 몰리 간섭계와 드시터의 쌍성계 실험을 통해 광속 불변의 원리를 어느 정도 납득했기를 바란다. 혹시나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길 바라겠다. 저를 포함한 누군가는 실제 눈으로 체감하며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딘가 불편함을 안고 있을 수도 있다. 실험 결과와 논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아직 경험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언젠가 이와 같은 극단적인 물리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다. 끝!